최근 전쟁 종료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전쟁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시장은 지금 단순한 폭격 뉴스보다 생필품과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바닷길이 막히는 물류마비를 진짜 위협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막히는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상전으로 번지고 유럽까지 참전하면서 판이 완전히 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뜯어보며 실시간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3월 5일 미국 국방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이 90%, 드론 능력이 83% 감소했다는 공식 발표였죠.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거의 마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착시 현상을 심어줬습니다. 갈등이 곧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이었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가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가 임박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거든요. 국제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하게 던진 겁니다. 그러자 반응이 즉각 나타났습니다. 폭등하던 원유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식시장도 반등세로 돌아섰죠. 귀금속 가격까지 함께 올라가며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중들은 이제 최악의 순간이 지났다고 믿었습니다. 전형적인 반등 심리였죠. 공포가 빠진 자리에 욕심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며 그날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이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날의 상승이 뭔가 이상했다는 걸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주춤했던 것뿐이었죠. 정치인들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군대도 힘있게 말했죠. 하지만 실제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실물 경제의 흐름은 전혀 뚫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란이 전략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정면 승부, 그건 미국한테 유리한 게임이죠. 대신 이란은 자신들이 정말 잘하는 걸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분산된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찌르는 전술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국의 에너지 시설도 건드렸고요. 미군 기지까지 타격하면서 전쟁의 판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단기 국지전 아닙니다. 그들은 이걸 끝을 알 수 없는 물류와 에너지의 마비 상태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못 다니면 물건이 안 옵니다. 기름이 안 오면 공장이 멈춥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군사력 감소와 실제 경제 흐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쿠르드 세력이죠. 이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쿠르드족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중동의 화약고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힌 민족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지금 수천 명 규모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과 긴밀하게 교감하면서 이란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지상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적군이 활개치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즉각 보복에 나섰죠. 어디를 쳤냐면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구 본부를 타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과 이라크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다른 나라 영토로 번졌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자국군을 직접 투입하면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국내 여론이 들끓습니다. 대신 현지 세력을 이용한 대리전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중동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의 뇌관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꼬리 위험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한번 터지면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그런 위험 말이죠. 쿠르드족이 무장을 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터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터키와 쿠르드족은 수십 년간 피를 나눈 적대 관계거든요. 터키 입장에서는 쿠르드 세력이 커지는 게 악몽입니다.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이 다시 불붙을 수 있으니까요.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도 긴장합니다. 단순히 미국과 이란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전체의 오해된 민족 갈등과 종파 내전으로 번질 위험이 커지고 있죠. 여기서 금융시장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꼬리 위험이라는 겁니다.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경제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위험을 의미하죠.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뒤 뭐가 터졌습니까? 종파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죠. 그 여파로 유가가 수십 년간 요동쳤습니다. 배럴당 $30였던 기름값이 $140까지 치솟았던 시절 말이죠. 월가의 큰손들은 바로 이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장기 소모전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를 자산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상황이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란의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지중해 한가운데를 날아갔습니다. 목표는 키프로스 섬이었죠. 거기에 영국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 기습 타격이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키프로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겁니다.
중동에서 날아온 불꽃이 유럽 땅을 직접 때린 거죠. 상징성이 엄청납니다. 이건 더 이상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 작전을 위해 유럽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영국의 기지도 필요하고요. 스페인 영공도 써야 하고요. 독일의 군수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가 중동까지 가려면 유럽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 본토가 공격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국민 보호와 확전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방어 명분이지만 결국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이탈리아가 움직였습니다. 스페인도 따라갔죠. 네덜란드까지 해군 자산을 급파했습니다. 이제 중동 분쟁은 유럽의 안보 문제로 직결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하나 둘씩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가 진짜 큰 걸 꺼내 들었습니다. 42,000급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꼬람이 지중해로 급파됐거든요.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라팔 전투기를 실을 수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전략 자산입니다. 핵추진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연료 보급 없이 몇 달이고 작전 가능하다는 뜻이죠. 거대한 전략 자산을 이동시킨다는 건 단순히 며칠 방어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왜 유럽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까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 바닷길이 유럽의 에너지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공장들이 돌아가려면 중동 기름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난방하려면 천연가스가 와야 하죠.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끊긴 뒤로 유럽은 중동 해상 루트에 더욱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바닷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적인 물가 폭등이 시작됩니다.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DAX 지수를 보세요. 하락세로 돌아섰죠. 프랑스 CAC 40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주요 주가 지수들이 전쟁 공포와 비용 프리미엄을 반영하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알아챈 겁니다. 이건 며칠 지나면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월가의 진짜 큰 손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단순히 유가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파생 상품 시장의 경고 신호를 읽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위험이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아십니까? 중동발 운임지수가 올해에만 76% 폭등했습니다.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배 한 척을 하루 빌리는데 얼마나 들까요? 22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어요.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극도의 물류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배는 부족하죠. 당연히 가격이 폭등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뭐라고 분석했는지 아십니까? 금융시장이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기전이라는 가능성을 시장이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 전쟁이 몇 주 이상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비가 계속 오릅니다. 기업들이 이 비용을 어디다 전가할까요?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전 세계 물가가 다시 강제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공급 충격으로 다시 치솟는 거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려던 계획 전부 백지화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금융시장에는 화재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 가격이죠. 원자재 시장에서 이 보험료가 지금 극단적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년 만기 보험과 3개월 만기 보험 중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당연히 1년짜리가 비싸야 맞죠. 기간이 길수록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개월 만기 보험료가 1년 만기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투자자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미래를 극도로 공포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1년 뒤는 몰라도 당장 3개월이 더 무섭다는 거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보호하는 보험료 차이가 역사상 하위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데이터를 쌓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극심한 불안 구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불하는 해지 비용이 10년 내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겁니다. 수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절박한 상황이죠.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떨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글로벌 공급망의 끝자락에 달려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전쟁의 경제적 청구서를 가장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거든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정밀 유도 폭탄 키트 1000여 개가 본토로 은밀히 반출됐다는 겁니다. JDA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바꿔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GPS 유도 장치를 달면 정확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미군은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일상적인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 소모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군수품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방공 미사일이 얼마나 많이 소모됐습니까?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디서 무기를 가져올까요? 동맹국의 무기 창고를 열어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한반도 방공망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인기도 날리고 미사일도 쏘죠. 그런데 우리를 지켜야 할 무기가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보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대사와 이스라엘 대사가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외교 교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란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국이 침략 중단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석유를 사가는지 아니까 하는 말이죠.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핵 교훈을 언급하며 압박합니다. 북한 핵무장을 막지 못한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이란도 똑같이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자기 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거죠. 한국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기름을 사오려면 중동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안보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주한미군도 있고 방위산업 협력도 있죠.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교적 압박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수출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금융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력도 커지죠.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수주받은 플랜트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거시 경제 체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공급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되고요. 연쇄 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산 가치를 흔드는 거대한 구조적 재편 과정이죠. 미사일 몇 발 쏘고 말고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 경제의 핏줄인 물류와 에너지가 얼마나 막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바다 위 선박의 실제 흐름, 파생시장의 경고, 군수물자의 이동 경로, 이 세 가지 변수를 끈질기게 살펴보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돈이 어디로 숨어드는지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팩트체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